매일 딱 일주일만 이렇게 드시면 몸속 축적되어 있는 농약 80% 이상은 사라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10년째 유지하고 있는 철칙이고, 크론병 염증으로 5년 정도 고생하다 지금의 건강한 모습으로 오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걸 최대한 구독자분들께서는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알려드리는 것이기도 하니까 이 영상 보시고 꼭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이나 엄청난 의지가 드는 어려운 방법 절대 아닙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유기농 식단이 염증 제거에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마트에 가서 채소나 과일 등을 구매하실 때 유기농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나요? 보통은 아니실 겁니다. 마트에 따로 유기농 코너가 없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여러분, 일반 채소나 과일에 잔류 농약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이제 일반 채소나 과일은 못 드실 거예요. 내가 돈 주고 농약을 구매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드실 겁니다. 물론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 채소나 과일에 잔류 농약이 있는 거 알고는 있는데 세척하고 요리하는 과정에서 거의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거의 없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척을 잘하고 가열을 한다고 해도 100%다 없애지는 못합니다. 2010년 국제 메타 분석과 2022년, 2024년 등 여러 논문 연구들에 따르면 실제 잔류 농약은 세척 담금을 통해서 50% 감소, 껍질 제거를 통해서 80% 감소, 그리고 가열 조리를 통해선 최대 40%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잔류 농약이 100이라고 했을 때 세척 담금을 통해서 50% 감소면 100에서 50으로 감소하겠죠. 그리고 껍질 제거와 가열 조리를 통해서 80%와 40% 감소하면 최종 6이라는 잔류 농약이 남습니다. 이처럼 논문들의 공통 결론은 명확합니다. 씻으면 줄어듭니다. 데치면 더 줄어듭니다. 껍질을 벗기면 훨씬 줄어듭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농약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작물 안쪽으로 들어간 농약은 제거가 거의 불가하고 가열 과정에서 수분 감소로 인해 오히려 농약이 농축되는 효과까지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농약을 어떻게 씻어내느냐 보다 처음부터 농약에 얼마나 적게 노출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주고 농약을 구매할 건지 아닌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 주고 농약을 구매하실 분 계신가요? 그게 아니라면 유기농 식품을 드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농약이 우리 몸의 염증과 어떤 관련이 있길래 유기농을 제가 이렇게나 강조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약의 지속적인 노출은 우리 몸을 만성 염증 상태로 만듭니다. 지금부터 약간의 과학적인 사실과 함께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잔류 농약과 염증 간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잔류 농약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장내균의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즉,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인데, 여기서 장내균은 장을 지키는 병사와 같은 것입니다. 유익균은 충성을 다하는 착한 병사, 유해균은 스파이와 같은 나쁜 병사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농약에 의해 유익균인 착한 병사는 적어지고 유해균인 나쁜 병사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면 장 점막, 즉 성벽이 약해집니다. 성을 지키는 좋은 병사가 줄었기 때문이죠. 이때 독소를 포함해서 원래는 통과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계속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며 몸은 이를 침입으로 반응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몸은 면역 과민 상태가 됩니다. 아까 장내균을 장을 지키는 병사라고 얘기했었죠? 혈관을 포함해서 우리 몸을 지키는 병사는 바로 면역 세포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침입자가 발생했을 때 사이토카인이라는 일종의 사이렌을 울립니다. 지속적인 농약 섭취로 면역 과민이 된 우리 몸은 사이렌인 사이토카인을 계속 분비하여 병사들인 면역세포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면역세포의 무기인 활성산소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들의 무기인 활성산소는 사실 총이라기보다는 폭탄에 가깝습니다. 이 폭탄이 많아지면 적군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군도 공격받게 됩니다. 이렇게 적군뿐만 아니라 아군 세포까지 공격하는 현상을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몸이 경계 상태를 풀지 않고 사이렌을 울리는 상황을 염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약 섭취가 계속되면 이 염증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고,
이는 만성염증 상태로 이어져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농약은 우리 장을 지키는 장내균을 붕괴시키고 여러 독소들이 장을 지나 혈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이를 위험으로 인식하고 면역세포를 증가시키며 그들의 무기와 사이레닌, 활성산소와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게 과해지면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만성염증은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농약이 우리 몸 내 염증을 발생시키는 과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높은 염증 수치는 우리 몸의 노화를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만병의 근원이라 불릴 만큼 여러 합병증과 심하면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 무농약 식품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 채소나 과일보다 3, 4천 원 정도밖에는 비싸지 않고 맛도 크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름시름 아픈 몸으로 100세를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젊고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고 싶으시다면 유기농을 드세요. 유기농 식품을 드시고 싶으신데 어디서 구매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황금알 신선연구소 홈 화면에서 스토어 메뉴에 들어가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체내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핵심적인 정보들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